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DSBA 연구실의 박경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VIM, Out of Distribution with Virtual Logit Matching이라는 CVPR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왜 이 논문을 소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OOD 디텍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DNN의 로짓 벡터나 피처 벡터를 탐지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로짓 벡터와 피처 벡터는 서로 내포하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OOD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탐지 성능의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고 어떻게 하면 성능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만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OOD 데이터를 탐지함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탐지할 수 있는 OOD 데이터셋이 있고 그렇지 못한 OOD 데이터셋이 있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한 논문이어서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OOD 디텍션 스코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클래스 어그노스틱 인포메이션과 클래스 디펜던트 인포메이션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탐지 성능의 편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클래스 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에 집중된 그런 OOD 디텍션 스코어가 존재하고 반대로 클래스 디펜던트 인포메이션에 집중된 그런 OOD 디텍션 스코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로짓 벡터는 클래스 디펜던트 인포메이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짓 벡터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처 벡터 단에서 이 저차원으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디펜던트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로짓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처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로짓 벡터, 클래스 디펜던트 인포메이션 플러스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인포메이션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처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 디펜던트한 인포메이션만을 가지고 있는 OOD 디텍션 스코어, 즉 로짓 팩터에 기반하는 OOD 디텍션 스코어들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 이미지 O라는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AUROC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이제 OOD 디텍션 스코어들이 오픈 이미지 O에서 이 AUROC 값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오픈 이미지 O라는 OOD 데이터셋이 약간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이 변형된, 즉 클래스 정보가 변형된 그런 OOD 데이터셋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미지넷 O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넷 O 같은 경우는 시멘틱한 인포메이션보다는 텍스처 인포메이션들이 달라서 OOD로 분류되는 그런 데이터셋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탐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처 벡터를 활용하는 이 마할로노비스나 레지듀얼,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지듀얼이라는 스코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넷 O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탐지 성능이 높아지고 오픈 이미지 O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탐지 성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스코어를 제시하였고 그 스코어의 이름이 바로 VIM입니다. 이제부터 관련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MSP, ODIN, 말로노비스, 그리고 누사라는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P 같은 경우에는 이 OOD 디텍션에서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OOD 디텍션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ICRR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안한 OOD 디텍션 스코어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스코어인데 DNN의 Maximum Softmax Probability, 즉 MSP 값을 ID 스코어로 활용을 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론이고 추가적인 튜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MSP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준수한 탐지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DNN 자체가 ID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MSP 자체도 어느 정도 OOD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ODIN 같은 경우에는 MSP에 이어서 이 MSP 디텍션 스코어 값을 좀 더 고도화시킨 그런 작업을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템퍼러처 스케일링입니다. 템퍼러처 스케일링은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MSP의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됐을 때 OOD와 ID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OOD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 컨피던스하게 MSP 값이 계산되던 것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했을 때 MSP의 그 OOD 데이터와 ID 데이터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한 것이 Input Preprocessing by Inverse FGSM인데요. FGSM 같은 경우에는 분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제 어택을 가하는 adversarial 어택을 의미하는데 inverse FGSM이라 하면은 DNN이 예측한 클래스에 대한 그 softmax probability 값을 좀 더 올리도록 어택을 한 것을 inverse FG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FGSM과 그 노이즈를 가할 때 부호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inverse FGSM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이 inverse FGSM을 가한 이유는 inverse FGSM을 했을 때 ID 데이터가 OOD 데이터보다 더 크게 MSP가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D 데이터가 좀 더 크게 inverse FGSM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결국에는 MSP 스코어가 OOD 데이터와 ID 데이터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inverse FGSM을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봤을 때 템퍼러처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적용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인풋 프리프로세싱의 경우에는 너무 큰 노이즈만 주지 않는다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론은 마할러 노비스라는 방법론인데요. 닙스 2018년에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여기서는 로직 벡터가 아니라 피처 벡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DNN의 Permitted Layer 벡터의 경우 아래 A 그림처럼 TSNE를 통해서 시각화했을 때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군집되어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착안해서 페널티 및 레이어 벡터가 각 클래스별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각 클래스 중심 벡터에 대한 마일로 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그 최소값을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소값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그 최소값으로 실제로 분류를 수행할 경우 소프트맥스를 통한 분류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마일로 노비스 디스턴스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에서는 페널티 및 레이어 벡터뿐만이 아니라 전체 레이어의 피처 벡터를 활용을 해서 OOD 디텍션의 성능을 향상시켰는데요. 즉 페널티 및 레이어 벡터에서만 마일로 노비스 디스턴스의 최소값을 계산한 게 아니라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마일로 노비스 디스턴스 최소값을 구하고 그를 통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각 레이어별로 독립적으로 OOD 디텍션에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탐지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한 것인데요. 각 데이터셋별로 봤을 때 저층의 그 레이어들을 활용을 했을 때는 저층 레이어에서 나온 마일로 노비스 디스턴스 값을 활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제 위로 고층, 고수준의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높은 탐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그젬플에 대한 최종 OOD 스코어는 아래 두 가지를 거쳐서 계산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풋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이 인풋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ODIN에서 착안해서 ODIN과 같은 방식으로 인버스 FGSM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피처 앙상블입니다. 이전 장표에서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마일로 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단순히 서메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피처 앙상블이라고 해가지고 각 레이어의 마일로 노비스 디스턴스 값을 가중 평균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중평균 웨이트가 존재하게 될 텐데 이 가중평균 웨이트는 해당 레이어의 ND 값을 피처로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였을 때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두고 그 밸리데이션 셋이 OOD 디텍션, OOD 데이터와 ID 데이터를 얼마나 잘 구별했는지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계산을 해서 그 어큐러시를 가지고 이제 가중평균을 가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실험 결과 마일로 노비스는 MSP와 ODIN을 제치고 소타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소개해드릴 관련 연구인데요. 이제 누사라는 스코어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누사가 이 VIM 이전에
이 클래스 디펜던트,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처음으로 제공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누사는 클래스 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에 특화된 OOD 디텍션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텍스처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반면에 시멘틱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사는 이 로직 팩터가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인포메이션을 간과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제공된 그런 디텍션 스코어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논문에서 이제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처음으로 제공하였습니다. DNN의 클래스 로직 팩터는 웨이트 매트릭스 W에 대해서 연산이 들어가서 이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 로직 팩터에는 W의 컬럼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만 남고 널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는 소실되게 됩니다. 컬럼 스페이스는 행렬 A의 베이시스 컬럼들로 구성된 서브 스페이스를 의미하고, 널 스페이스는 행렬과 어떤 벡터를 연산시켰을 때 0벡터가 나오는 그런 벡터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널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에 대해서 피처 벡터 X를 연산했을 때 결국에 남게 되는 거는 널 스페이스 값들은 0벡터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거는 컬럼 스페이스에 관한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만 남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이 소신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은 컬럼 스페이스에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남게 되지만 그런 널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은 소실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실제로 널 스페이스 노이즈를 통해 샘플 이미지를 크게 망쳐도 클래스 로직 팩터가 달라지지 않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아웃라이어 샘플이 생성 가능함을 보이며 기존 로직 팩터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였는데요. 즉, 널 스페이스에는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는 없지만 오디니스를 나타내는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 정보 또한 특정 OOD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는 오디니스를 표현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누사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요. 결국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값들인 XW-가 제로 벡터일 때 스코어가 가장 크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ID 스코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누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방법론과 다르게 텍스처 OOD 데이터 셋에서는 높은 탐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단점이 결국에는 누사라는 스코어가 널 스페이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OOD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소개드릴 논문인 VIM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M은 누사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시펄 스페이스에 기반한 OOD 스코어인 레지듀얼 스코어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레지듀얼 스코어는 페널티 및 레이어 피처 벡터 X에 대해 트레인 데이터셋을 활용해 프린시펄 스페이스를 구한 후에 내림차순으로 D 플러스 1분째부터 마지막 베이시스 컬럼들로 구성된 부분 공간에 X를 프로젝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PCA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누사는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에 레지듀얼 스코어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그래서 레지듀얼 스코어만을 가지고 OOD 디텍션을 수행을 했을 때 누사 대비 시멘틱 OOD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적절한 탐지 성능을 보이면서 텍스처 OOD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누사 대비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스코어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클래스 디펜던트와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레지듀얼 스코어도 클래스 디펜던트한 인포메이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로직 팩터에 기반한 그런 OOD 디텍션 스코어들보다 이 시멘틱 OOD 데이터 셋에 대해서 탐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이 VIM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이 VIM은 레지듀얼 스코어를 일종의 버추얼 로짓으로 활용해서 이 다른
probability 값, 클래스 probability 값들과 함께 소프트맥스를 취함으로써 이 클래스 디펜던트 및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한 OOD 스코어를 계산한 방법론입니다. 이때 레지듀얼 스코어를 포함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한다고 했는데 레지듀얼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probability, 이 로지 팩터들과는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알파라는 가중치를 곱해준 후에 다른 로지 팩터와 소프트맥스를 취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M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때 알파는 virtual logic과 다른 로지 팩터 간의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KA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스케일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VIM 스코어는 레지듀얼 스코어보다 좀 더 클래스 디펜던트 인포메이션과 클래스 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을 모두 반영한 OOD 스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virtual logic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계산된 이 probability 값을 OOD 스코어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ID 데이터셋을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으로 고정한 후 다양한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멘틱 그리고 텍스처 데이터셋을 모두 고려해서 VIM이 클래스 디펜던트 그리고 어그노스틱한 정보를 모두 잘 반영하는지 검증하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모델 구조인 BIT와 VIT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래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다른 방법론 대비 평균적으로 두 가지 모듈 구조 모두에서 VIM 방법론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VIT 모델에서 성능이 전반적으로 다른 방법론도 포함해서 OOD 디텍션 성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VI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21K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웨이트를 사용해서 백본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BIT 모델보다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자체가 높고 이런 로지 팩터를 활용하는 이 OOD 디텍션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성능 자체에 민감하기 때문에 BIT 모델보다도 이제 VIT에서 성능이 높게 계산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M도 다른 OOD 스코어와 마찬가지로 이 백본 모델의 성능이 OOD 디텍션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는 다른 모델 구조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다른 모델 구조에 대한 실험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OOD 데이터 셋들에 대한 평균 이제 성능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른 모델들 기준으로 AORC 기준으로는 VIM 방법론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DIT의 경우에서만 FPR 기준으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였을 때 이 VIM 방법론이 모델 구조에 상관없이 잘 작동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IM에 이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레지듀얼 스코어를 계산할 때 Principal Space Analysis, 즉 PCA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PCA를 진행하고 몇 번째 베이시스 컬럼들부터 레지듀얼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지에 대한 값을 정하는 D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이 D는 일반적으로는 논문에서 말하길 클래스 개수만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처 벡터의 차원 n이 클래스 개수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의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의 개수가 1000개인데 이 피처 벡터의 차원수는 512개여서 이 512보다 적은 경우에는 3분의 n 그리고 2n 분의 3에서 탐색을 진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D값에 따라서 큰 탐지 성능의 큰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큰 D를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ncipal Space Analysis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D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크게 민감하지 않는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irtual Logic에 대한 가중치 파라미터인 알파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노멀라이즈 스케일을 그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 지점에서 이 크기의 차이를 줘가면서 이 알파에 따라서 탐지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perturbation 그 값이 1일 때가, 즉 원래 계산된 validation set에 대해서 계산된 알파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1보다 작은 것은 그보다 작게 준 거고 1보다 큰 것은 그보다 크게 이제 스케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erturbation을 주지 않았을 때, 즉 validation set을 통해서 계산된 그냥 weight 알파를 썼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밖에 perturbation이 조금 가해지거나 조금 덜 들어가더라도 성능적으로 크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까지 말씀드렸고 conclusion 말씀드린 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에서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존 누사라는 스코어가 있었는데요. 이 누사라는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 하고 이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만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VIM에서는 클래스 어그노스틱 정보와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VIM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요. 이 VIM 방법론은 다양한 OOD 데이터 셋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고, 특히 텍스처 OOD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어널리시스 실험에서 보았듯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았고, 논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기준을 같이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방법론의 실용성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즉 실용성 높은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